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7월 7일이고요. 오늘은 CS 윈드와 하나솔루션, 이 두 종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대표 종목이고요. 일단 테마 중에서 가장 덩치 큰 종목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영상을 다룬 적이 있고, 특히 CS 윈드에 대해서 좀 다룬 적이 있습니다. 하나솔루션도 태양광으로서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뒤에 좀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주가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지금 550원 하락했고 1.5% 하락했습니다. 35,900원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사실 이제 최근에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받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제가 리뷰를 연속적으로 하지 못했던 이유는 예상치보다 좀 너무 빠르게 치고 나갔고요. 한번 언급 드린 이후에는 뭐 계속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진입을 하지 못했고, 하나솔루션은 올라간 뒤에 이제 트럼프에 대한 관세 이슈로 한번 뚝 떨어졌다가 최근에 계속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를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전히 이제 관심은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상방으로 밀어 올리는 그런 추세선으로 61선을 타고 오히려 이제 수렴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쐐기형으로 이렇게 상방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구간을 뚫고 나갔을 때는 상당히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림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는 좀 좋은 자리를 만들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일단 월봉 입장에서는 쌍봉을 찍고 하나솔루션이 이제 태양광에 대한 시장이 좀 침체되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경험했고요. 지금 이제 주가는 반등했지만 사실 실적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 개선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몇 년 동안 좀 좋지 않은 실적으로 인해서 지금 재무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일단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거래량은 240만 주 정도로 계속 점진적으로 줄어들면서 최근에 이제 시세 나온 거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보았듯이 수렴 구간을 형성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동력이 나올 것인지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관 투자자가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투신 투자자라든지 연기금, 그 다음에 사모펀드가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펀드와 투신 투자자는 단기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주가에서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시세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한번 쭉 올랐다가 바로 이제 떨어지는 음봉 형태로 이렇게 빠르게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대로 밀어 올리면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주가에 대한 좀 이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인 투자자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 딱히 매도하진 않고 있고요. 최근에 매수세에 대한 힘을 조금 더 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솔루션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CS 윈드도 지금 이제 보겠습니다. 46,950원이고요. 1,150원으로 하락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CS 윈드도 꽤나 이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좀 상승하면서 오르락 내리락을 하고 있고요. CS 윈드도 하나솔루션과 비슷한 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상방으로 이제 밀어 올리는 형태에서 쐐기형으로 마찬가지 수렴 형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장기 이평선 타고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반복된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솔루션처럼 상단 라인이 돌파가 되었을 때는 CS 윈드도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위치까지 좀 올라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월봉 입장에서는 한 단계 툭 떨어지면서 그동안 지지했던 장기 지지선을 깨고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단숨에 이제 반등을 시키면서 그 라인까지 다시 회복을 시켰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한번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 수급은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우리가 주목할 만한 수급은 없고요. 기관 투자자도 딱히 매수 매도 집중하고 있는 수급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하나솔루션이 좀 더 기관 투자자에 대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일별 거래량도 크게 많지 않았고요. 19만 주 정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종목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이 두 기업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살펴볼 것은 하나솔루션에 대한 상황입니다. 일단 하나솔루션에 대한 시가총액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지금 6조 1,700억이고요. 6조 수준의 기업입니다. 코스피 83입니다. 상장 주식수는 1억 7천만 주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 보유율은 13.32%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하나솔루션은 확실히 실적이 개선되고는 있습니다. 가장 좋지 않았던 게 이제 작년 1분기, 2분기였고요. 3분기까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 1분기부터 대폭으로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이제 2분기까지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나타나면서 올해는 영업이익이 7,700억을 찍을 만큼 상황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 대비해서는 올해가 더 실적이 좋아 보이고요. 지금 이제 ROE가 플러스로 전환될 만큼 올해는 순이익률도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은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이제 장기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조금 더 강한 모멘텀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무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기업입니다. 2023년, 2024년 모두 다 좀 재무에 대한 이 실적이 좋지 않았고요. 그런 좋지 않은 적자 실적으로 인해서 재무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실제 이제 100만 원 단위로 보았을 때 현금성 자산이 지금 이제 100만 원 기준으로 1,500억 가까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작년 말 대비해서는 증가를 했습니다. 유동자산도 조금 증가를 했죠. 그래서 이 2조 9천억 정도로 유동자산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동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6조 4천억 수준으로 자산도 증가했지만 부채도 같이 증가했다라는 점. 그래서 유동부채가 꽤나 높다라는 것. 특히 차입금이 4조 4천억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이 기업은 이자가 많이 나가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저렇게 낮은 이유 중에 하나도 차입금이 굉장히 많다라는 뜻이고요. 이 차입금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하나솔루션은 조금 이제 유상증자라든지 그런 다른 솔루션이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 차입금도 높고 차입금도 높기 때문에 이 기업은 조금 재무적으로는 사실 장기 투자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차입금과 장기 차입금 두 개를 합쳤을 때 지금 7조 가까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순 차입금이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이고요. 자산 대비해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알고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사실상 이제 이 재무제표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하나솔루션에 대한 기업의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올라간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저렇게 단기 투자를 통해서 좀 많은 수급이 집중된다라는 것은 한번 조금 더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솔루션이 또 이렇게 독일에 있는 자회사를 매각을 하면서 처분을 하면서 이 금액을 한 4천억 정도 또 단기간에 확보를 했습니다. 재무 개선을 위해서 이미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아까 차입금 7조 대비해서는 4천억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노력은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저 4천억에도 조금 더 이 재무 상태를 개선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 그게 자산 매각이라든지 이런 걸로 우선하겠지만 만약에라도 이제 그 이자에 대한 이 비중이 너무 높아질 경우에는 분명히 또 한 번의 유상증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태양광 산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이 최근에 이제 중국산 태양광에 대해서 굉장히 견제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더 옥죄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 중국산 이용 시에 세금을 더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이 감세 법안에 중국산을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기차 폐지 시한도 좀 앞당겼고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해서 좀 이제 보조금 폐지를 앞당기는 그런 모양새였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도 피해를 보겠지만 사실 이제 이 중국산에 대한 타겟이 더 크면서 오히려 반사이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이제 중국의 태양광 산업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공급 업체가 지금 이제 2023년 대비해서 가격이 지금 60에서 80%까지 급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이 많은 제품들이 재고가 쌓여가고 있다는 뜻이고, 그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가격을 계속 다운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게 팔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파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업체가 올해만 벌써 50개 이상 파산을 했고, 상장 기업 중에 39개사가 적자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은 이제 생산량을 생산을 해서 본인들의 실적 올리기 위해서 생산해 놓고 실컷 찍어낸 거를 이제 해외에다가 파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사주면 그 중국 기업들의 실적을 올려주지만 우리 자국의 산업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중요시 생각하고 유럽이라든지 미국 이런 쪽에서부터 먼저 중국산에 대해서 덤핑 관세를 매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면서 이렇게 중국 태양광 산업이 어려워지게 되었고요. 최근에 하나솔루션이 다시 한번 주목받기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지금 이제 정책은 불확실하지만 이렇게 NH투자증권에서도 목표가를 5만 1,000원을 유지를 하면서 계속 하나솔루션에 대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히 확대됐던 정책 불확실성은 완화되었고, 기존의 투자 포인트는 모두 유효하다. 그래서 신사업의 포트폴리오로 다각화가 되고 있고, 기존 제조 사업에선 모듈 가격 반등 등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주시했던 이제 AMPC 여기에 대한 조기 종료 우려가 이제 일몰 일정이 2028년으로 축소돼서 수요 둔화가 우려가 되었는데, 최종적으로는 법안 발효부터 12개월 이내 착공하고 착공일로부터 4년 이내 서비스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ITC 수치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2030년까지 ITC 수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일을 앞당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태양광에 대한 착공을 앞당기면 단기에 대해서 더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장기로 본다면 조금 이제 그 부분이 좋지 않을 수 있겠지만, 단기적인 이제 이 수요가 갑작스럽게 몰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 대한 이 모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그것을 대신하는 이제 우리나라의 태양광 모듈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러한 수요가 또 기대가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솔루션은 또 유럽 내에서도 이 사업비 확보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풍력과 태양광 사업 자금 1,700억을 이제 조달을 성공을 했고, 지난해 수천억 조달에 이어서 추가 확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광과 풍력 자산을 지금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어려운 상황에서 차곡차곡 잘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솔루션은 그러한 상황인 것 같고, 그럼 CS 윈드는 어떠한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 윈드는 지금 시가총액은 2조 가까이고요. 1조 9,700억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소진율은 12.83%입니다. 전체 주식수가 이제 4,200만 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이제 가벼운 주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실적을 보시면 CS 윈드는 정말 좋습니다. 네. 2023년, 2024년, 2025년 줄줄이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ROE도 2%, 14%, 19%까지 올라오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매출액이 3조,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3,300억으로 익률 자체가 11%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순이익은 2,400억으로 10%보다 떨어지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금액을 버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기 실적이 꽤나 괜찮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CS 윈드는 배당을 이제 1,000원 정도 가까이 또 주기 때문에 배당 금액도 한 2%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뭐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실적도 좋고 매 분기 이제 순이익이 높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재무제표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 재무제표 이전에 한번 봤는데 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자산은 4,700억 정도가 되고요. 현금성 자산 905억 정도 됩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현금성 자산은 유사하고 유동자산이 한 4천억 가까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유동부채도 지금 이제 한 4천억 가까이, 6천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유동부채 5,200억이고요. 그다음에 유동자산은 4,700억으로 유동비율은 한 100% 정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단기 차입금이 1,800억으로 해서 사실 뭐 이 부채 중에서는 단기 차입금이 크게 많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현금성 자산 대비해서 단기 차입금도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리되지 않는 범위 안에 차입금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전체 차입금도 장기 차입금까지 해서 3천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자산 대비해서는 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괜찮은 기업이고요. 그럼 풍력 시장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 기업도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태양광보다도 최근에 이제 이 유럽이 아니죠. 미국의 또 상원에서 풍력 우호 세법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과 이런 재생에너지 주가가 또 많이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미국 상원이 이제 7월 1일에 이제 빅 뷰티풀 빌의 수정 예산안을 통과를 시켰고, 이 법안은 2026년까지 착공되지 않은 풍력 및 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해서 세액 공제 혜택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거 좋지 않죠. 근데 하지만 최종안에서는 세제 혜택 기준이 기존의 운영 시적일에서 착공일로 변경되면서 착공 가능한 2026년까지 착공 가능한 풍력 업계에 유리하게 조정이 되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2026년까지 착공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착공 일자를 빨리 당기든지 빠르게 짓기 시작해야 됩니다.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향후 이제 뭐 3, 4년 뒤에는 조금 이제 이 보조금에 대해서 애매해질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조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그 사업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고, 시스윈드와 이 하나솔루션이 좀 그 관심을 좀 받지 않을까, 단기간에. 실제로 이제 기술적으로 그런 위치를 좀 만들어 놨고요. 오히려 이제 시스윈드는 큰 이제 투자 수급은 없지만 하나솔루션은 기관 투자자가 아주 많이 지금 이 고점 부근에서 매집을 해 놨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어떻게 될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단기간에 이 슈팅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이 차트 봤을 때는 뭐 73,000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 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태양광이 전성기를 지금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풍력도 마찬가지고요. 여전히 이제 트럼프 정부는 이 태양광과 풍력보다는 지금은 이제 LNG라든지 아니면 원자력 쪽에 좀 더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이 아주 뭐 2021년처럼 큰 힘을 받는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실적 턴어라운드로 인해서 확실히 기대감이 있고, 최근에 이제 증시에 대한 반등세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으로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너무 무리하게 이 올라와 있는 가격에 투입을 해서 좀 이제 장기적으로 접근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반대를 좀 하고 있고요. 만약에 들어가더라도 아까 기술적인 부분, 수렴 구간에서의 슈팅 구간이 나오는 그 단기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향후 이제 3분기, 4분기까지의 실적 개선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다면 조금 더 가져가 볼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길게 본다고 하면 이제 내년 이제 중간 선거를 좀 봐야 되겠지만, 중간 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당연히 지금은 모르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봐가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조정을 줄 때마다 매수를 해가는 그런 습관을 가져가야 되고요. 올라가는 걸 따라서 사는 것보다는 내려와 있을 때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신재생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 꾸준히 리뷰를 해 나갈 거니까요.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